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카페에서 시장 진단, 추천주, 주식 관련 강의 등등 주식 관련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슈퍼몽키라고 합니다. 네이버 카페명에 슈퍼몽키라고 검색하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하루의 특징주를 정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심주를 뽑는 효과를 노립니다. 또한 전반적인 시장의 주요 섹터를 정리해 봄으로써 시장 마감을 하고 시장 흐름을 보는 눈을 키워줄 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주식들 정리를 하는 게 쌓이면 한국 증시 2,000개의 주식을 한 번에 다 알진 못해도 나중에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을 다루는, 그리고 본인이 잘 알게 되는 그런 수준이 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실력과 진정한 주식 투자를 추구하고자 하고, 영상이 그 과정에서 전달력이 더 좋기에 만들어서 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10월 22일 월요일 마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전약 후 강의 모습을 보였고요. 전약 후강 시장 같은 경우는 괜찮은 시장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평가받습니다. 시작에 장 초반이 약하고 후강, 전약 후강 뒤에는 강하게 되면은 초보분들 같은 경우는 아침 시장이 많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실수나 혹은 뇌동매매 이런 것들, 뭐 공포에 판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뒷시장, 오후 시장이 강하게 되면 다시 멘붕이 오는 그런 어떤 패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꼭 초보들은 항상 반대로 털리죠. 전약 구강이 괜찮은 시장인데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반대로 털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를 해서 전약 구강 시장은 괜찮은 시장이다 라는 거를 학습해 두고 있으면은 또 시장을 보는 데 있어 가지고 또 다른 시점을 가지게 될 겁니다. 물론 급락하는 시장은 제외입니다. 급락하는 시장은 애초부터 장 내내 급락을 하는 경우고, 뭐 횡보를 하면서 재반등하고 재반락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되는 시장, 횡보하는 시장 같은 경우에 특별히 한쪽 방향으로 굉장히 강한 방향성이 나오지 않는 시장 같은 경우는 전약 후강이 괜찮은 시장이고요. 그리고 보통 상승장 혹은 폭등장, 그러니까 호황, 주식시장이 호황일 때, 그럴 때는 전약 후강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도 아침에 보통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오고 오후, 그러니까 점심 오후 이렇게 가면서 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끌어올리고 뭐 그런 식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수급은 좀 아쉬웠지만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면서 오후에는 좀 강한 모습으로 시장이 마무리되었고요. 그래서 중간중간 짚어드렸듯이 어떤 특정 섹터들이 시장을 지탱하고 좀 주도하는 역할을 해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시장에는 그 정치 테마주가 여러모로 좀 움직여줬으며, 이것은 기존의 어떤 강한 수급에 대한 테마에 대한 변동성이 지속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종의 먹거리, 정치 테마주를 먹거리로 인식한 투자자들, 개미들이 지속적인 거래를 이어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시장이 많이 좋아지고 분위기가 어느새 많이 바뀌어버리면 정치 테마주 같은 어떤 간단한 테마주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그렇게 굉장한 이슈나 어떤 그런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재료는 아니죠. 정치 테마주가 조금 약간 억지스럽게 지금 움직여주는 모습입니다. 너무 오래 남았죠. 정치 테마주는 항상 정치 관련해서는 뉴스가 항상 있는데, 이제 그거를 테마화 시켜서 시장에 반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이제 시장의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게 다 좌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정치 테마의 변동성이 있는 시장이나 언제든지 소멸될 수도 있다. 그거는 주의점으로 가지고 또 그 어떤 흐름 속에서 이득을 볼 수 있을 정도, 소외되지 않을 정도로만 매매를 해주면 되고 너무 무리하지는 않는 게 좋겠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정리하고 그 개별주 몇 개 보고 그렇게 시장 마무리하면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 창해 에탄올 같은 경우에 20% 종가 상승으로 마무리를 해줬고요.
평소에 거래량이 적은 점은 단점으로 볼 수가 있겠고, 일단 종가가 확 뛰어버렸죠. 예, 그만큼 거래가 없고 좀 변동성이 예측이 좀 힘든 주식입니다. 일단 창의 에탄올은 유시민 관련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보해양조 그리고 창의 에탄올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 시가총액이 가볍고 거래량이 거의 없는 이런 주식, 시가총액 지금 1000억. 시가총액은 뭐 그렇게 가볍진 않은데 거래량이 별로 없는, 체결이 별로 안 되는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나중에 움직이는 특성이 있고요. 거래가 많지가 않죠. 그래서 이왕 거래를 할 거면 대장주 위주로 거래를 하는 게 맞고요. 일단 창의 에탄올 오늘 유시민 관련주로서 체크는 해둘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월드 같은 경우는 이낙연 총리 관련주, 이낙연 총리 관련주인데 조금 얼떨결에 분위기 타서 같이 오른 경향은 좀 있고요. 이낙연 총리 관련해서 굉장히 큰 이슈 몰이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 이월드가 이낙연 총리 인맥주라고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좀 인상 깊었던 관심주로 볼만한 괜찮은 주식은 이제 인포뱅크. 지금 정치 테마주가 지속적으로 움직여 준다면, 변동성을 계속 가지고 가준다면 괜찮은 주식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인포뱅크 지금 황교안 전 총리 관련해 가지고 움직여 줬습니다. 보통 뭐 국일신동이라던가 뭐 그런 대표적인 주식들이 있는데, 한창제지도 최근에 강하게 움직여주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인포뱅크가 종가는 안 좋았죠. 막판 마무리는 시장이 좋아지면서 좀 수급이 떨어진 모습이기도 하고, 그리고 변동성이 조금 나온, 그러니까 차익 실현, 그리고 여기 매물대가 있으니까 요 주요한 매물대와 이때까지 급락에 대한 그런 급락세에서 매수한 사람들, 그리고 이 기존에 보유했던 사람들의 어떤 매도 매물 받아주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포뱅크 관심주로 두고요. 황교안 관련주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성문전자도 황교안 관련주로 정리를 같이 해두시면 됩니다. 좀 약간 서브하게, 그러니까 마이너하게 움직여줬죠. 성문전자. 성문전자도 인맥주, 황교안 전 총리 인맥주로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승민 관련해서 이슈가 있을 때는, 대신정보통신을 보시면 됩니다. 보통 대신정보통신이 움직임이 좋으며 변동성이 있어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가장 그래도 유승민 관련주 중에서는 괜찮게 움직였고요. 그래서 유승민 관련해서는 나중에 이슈가 있거나 뭐 그렇더라도 대신정보통신 위주로 파악을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에 정치 테마적으로 많이 움직인다 보니까 장 초반부터 사람들이 좀 많이 열광을 했죠. 그래서 열광을 했는데, 이게 뭐 또 중간에 팁을 하나 드리자면, 지금 여기서 이걸 지나간 차트를 보면 뭐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은 주식 참 쉬울 것 같죠.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뭐 그런 식으로 플레이를 했다고 하더라도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말려요. 어차피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한 번은 수익을 내더라도 멘탈이 까이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 내가 정말 막 주식의 신이라서 아침에 막 급등하는 주식들을 막 잡아가지고 탁탁 수익을 내고 나오고 막 이런 거 상상을 많이 하죠. 근데 그게 됐으면은 사람들 너무 많이 부자가 너무 많았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전문 트레이더들도 그렇게 혈안돼서 여러 가지 단타를 많이 치는데, 뭐 초보분들이나 직장인분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비교 우위를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좀 여유를 가지는, 그러니까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어떤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비교 우위랄 건 딱히 없지만,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고정적인 월급과 생활 안정성이라는 그런 비교 우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전문 트레이더들이나 뭐 굳이 개인 전업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뭐 기관의 펀드 매니저나 그렇더라도 어쨌든 계속 거래를 하면서 뭔가 좀 그런 제도나 규정이나 제약사항이 있죠. 항상 뭔가를 해야 되고 막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직장인들의 비교 우위나 강점은 이제
시간을 여유롭게 쓸 수 있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뭐 그런 게 되니까 그런 걸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뭐 아침부터 막 이렇게 막 그 집중도 안 되는데 막 급등하는 거 찾아가지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다가 뭐 한 번 먹으면 그게 더 문제입니다. 수익을 내기 시작하면 그게 더 문제예요. 나중에 크게 깨질 순간이 분명 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려되는 점 말씀을 드렸고요. 어차피 똑같은 실수를 또 하게 될 수 있으니 그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본인이 한번 해보고 싶으면 얼마든지 해보셔도 되고요. 다만 권장하는 거는 어떤 주식 거래를 하든 간에 좀 소액 위주로 경험을 쌓아가는 거를 많이 하다 보면 분명히 눈이 뜨이고 길이 보이는 그런 딱 깨달음을 얻는 순간이 있습니다. 뭐 모든 거 다 그렇죠. 공부도 그렇고 뭐 영어 공부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농구도 그렇고 다 그렇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딱 되는 그런 순간이 있는 거고 요령을 터득하는 순간이 있는 거죠. 뭐 주식이 뭐 또 크게 보면은 그렇게 단순합니다. 그래서 그 정치 테마주 오늘 나온 것들 주요한 것들은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거 정리해 두시면은 좋을 것 같고 뭐 지금 당장에 또 쓰일 수도 있고 차후 며칠 동안 또 쓰일 수도 있고 최근에도 뭐 몇 가지 썼었죠. 뭐 그런 거 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치 테마주는 나중에라도 꼭 쓰이기 때문에 왜냐면 어떤 사람 뭐 문재인이든 반기문이든 뭐 황교안이든 어떤 사람에 대한 그 대장주가 형성이 되면 나중에 반드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리를 해두시고 개미 투자자가 물론 위험은 당연히 크지만 원래 주식 자체가 위험이 큰 거지만 개미 투자자가 큰 수익을 거둘 수 있고 뭐 어찌 보면은 예측이 가능한 그런 게 또 정치 테마주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정리를 꼭 해두시길 바라고요. 네, 그리고 그리고 컨버즈, 컨버즈 같은 경우는 이제 컨버즈가 주주로 있는 신약 개발 업체가 있는데 그게 투자 유치를 해가지고 뭐 어떤 개발을 하고 기업 가치를 상승시키고 뭐 그러겠죠. 근데 뭐 직접적으로 컨버즈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투자 지분 가치가 그러니까 주주로 있는 신약 개발 업체에 호재가 발생함으로써 컨버즈도 움직여줬는데 사실 그것도 그거지만 어떤 최근에 하락에 대한 저가 매수세도 좀 있었고요. 원래 신약 개발 업체들은 뭐 뉴스라던가 혹은 뭐 그런 어떤 시점이 되면은 확 올려주는 그런 모습이 있죠. 하지만 그게 언제 올려줄지 모르는 일이고 확 올려줘도 내 평단에 닿지 못할 만큼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주가 뭐 많이 안 떨어지고 상승만 많이 하면은 사실 거래하기 너무 좋겠죠. 근데 하락도 많이 하고 상승도 많이 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워낙 제약 바이오가 추세가 안 좋고 지속적으로 꺾이는 분위기가 계속 많이 나오다 보니 확률상 그러니까 매매를 하는 트레이딩을 하는 확률상 만약에 결과적으로 오르는 게 있어도 거기에 너무 속지 마시고 전반적인 흐름을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본인이 매수를 해서 본인이 매수를 할 때는 미래를 알 수가 없는 거고 지나간 차트는 과거와 현재가 지금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매수를 해서 미래의 수익을 내기에는 전체적인 확률이나 전체적인 추세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어떠한 하나의 개별주나 하나의 예시를 보고 나서 그것만 토대로 이제 어떤 어찌 보면 일반화의 오류죠. 그냥 하나의 주식이나 하나의 케이스를 전체로 이제 생각을 하고 간주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항상 현재 시점에서 매수를 해서 미래 시점에서 팔아서 수익을 내야 되는 게 주식 투자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전체적인 추세가 항상 중요하고 시장을 파악하는 그런 성실함이 중요하다는 거 또 강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컨버전은 그런 식의 이슈가 있고요. 뭐 특별히 개인별적으로 좋은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면 매물대와 추세에 밀릴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허나 뭐 장기 투자자나 뭐 이런 분들은 뭐 지금 같은 가격대가 괜찮을 수 있겠죠. 왜냐면 어찌 보면은 추세 전환 신호가 될 수는 있으니까.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어떤 박스권의 하단 저항선이 될 거고 여기도 강한 저항선이 될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역배열과 매물 그리고 전반적인 바이오 추세 투심이 좀 안 좋아서 일단은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데일리 블록체인 체킹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뭐 그 대한민국에서 뭐 블록체인 관련해 가지고 대표적인 이제 대형주를 꼽으라 그러면은 생각나는 게 삼성 SDS죠. 뭐 어떤 실적이라던가 실질적인 사업의 어떤 리더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어떤 대규모의 기업, 그리고 어떤 삼성 반도체,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가 생각이 나듯이 이제 블록체인 하면 삼성 SDS가 최고인데, 물론 이제 어떤 주가의 등락폭이나 이런 거는 적지만 한 올해 초 정도까지는 지속적으로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블록체인 뭐 향후 먹거리로 충분히 사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해운 물류나 뭐 그런 쪽 유통이나 이런 쪽으로 블록체인을 많이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한다는 그런 연구나 어떤 시도들이 많은데, 그 관련해 가지고 이제 또 이슈가 되고, 그리고 데일리 블록체인 이 종목 자체가 그 CCTV, 최근에 CCTV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나올 때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중국도 지금 스마트 시티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있죠. 스마트 시티와 뭐 CCTV 이런 관련해서 이슈가 있고, 거기에 이제 한국도 뭐 스마트 시티나 뭐 방범 CCTV 이런 거 관련해서 최근에 얘기가 좀 나오는 부분이라, 그런 거 관련해서 재료가 이슈가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겠지만 기술적인 이유도 좀 많아 보입니다. 데일리 블록체인은 큰 상승이 있었고, 지속적인 하락과 어떤 이평선 역배열이 지속되다가 어느 정도 이평선을 좁히면서 추세 반전을 하는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이제 저가 매수세라던가 추세 전환을 노리는 그런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기술적으로 보시면 21선과 60일선에 보통 지지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더 완벽하고 더 확률이, 그러니까 주식시장 전체를 놓고 보자면 더 확률이 좋고 좋은 거, 어떤 추세 전환이 좋은 거는 사실 121선을 돌파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에는 121선을 돌파를 하고 다시 떨어졌을 때 20선이나 60선과 겹치는 이런 모양이 나오면 가장 완벽하긴 하거든요. 허나 지금 데일리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일단 주가가 가볍고, 주가가 어떤 시가총액이 가볍기 때문에 쉽게 움직일 수가 있고, 그리고 121선에서 눌리더라도 재료와 함께 그리고 저가 매수세와 함께 어떤 여기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서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그런 재료들이 있고, 재료는 사실 명분이죠. 제가 말씀드린 그런 명분이 있고, 기술적으로는 그런 이유가 있어서 종합적으로 상승을 해줬다고 분석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 같은 차트 모양 같은 경우는 또 이걸 보고 하나의 사례를 보고 너무 접근을 많이 하시면 안 되고, 좀 확률이 있고 괜찮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21선을 뚫고 나면 확률이 또 많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경험과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승률이 괜찮게 나오려면 이렇게 121선 밑에서 움직임이 나는 거를 통계 분석을 해보면 그렇게 승률이 높게 나오지는 못해요. 물론 재료나 이런 거는 그때그때 다른 거긴 한데, 그래서 괜찮게 추세 전환 거래를 하고자 하면은 121선을 뚫어주는 경우, 그리고 제가 추천주를 내거나 그럴 때도 그런 걸 당연히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보통 121선을 뚫고 추세 전환을 하는 경우는 중기 투자 관련 주식으로 추천을 할 수가 있겠죠. 단기적인 그런 것보다는. 그래서 약간의 그런 잡담 팁을 한번 드려봤고요. 네, 그리고 포티스입니다. 포티스. 포티스는 일단 재료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방탄소년단 화장품이 있는데, BTS 에디션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VT, 사진 찍을 때 VT 코스메틱과 BTS 에디션 화장품을 만들었는데, 포티스가 이제 그 관련해서 해외 수출 이제 계약 합의 소식이 뉴스가 전해졌는데, 오늘 전해진 건 아니고 며칠 전부터 계속 움직임이 있었다가 지금 같은 경우에 추세를 강하게 뚫어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지금 아예 여기 뚫어버렸죠. 2750원대에 어떤 고점을 뚫어버리니까 지금 확 여기를 뚫게 되면서 확 올라버리는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거래대금 435억 해가지고 큰 손바뀜이 있었고, 어떤 모델 같은 경우는 뭐 아이즈 비전이나
뭐 SD 큐브 같은 그런 것처럼 신고가 모델을 적용을 한번 해보시면 괜찮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뭐 거래 포인트가 나오면은 해볼만한 그런 강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재료도 괜찮고, 예, 그리고 어떤 전반적인 추세를 봐서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좀 아쉬운 거는 재무제표 상에 지금 그건 아쉬운데, 뭐 재무제표는 어찌 보면 후행적인 이슈, 아니 그냥 후행 지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일단 주가는 원래 이제 주가는 기대감 때문에 오르죠. 그리고 뭐 안 좋은 재무나 이런 거는 지금 이때 대세 하락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됐을 수는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할 정도의 재무는 아니고, 그 적자가 있지만 매출은 또 발생이 되고 있고, 그리고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재무제표 말고도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 주식이라 보입니다. 시가총액은 뭐 적절하고요. 1000억이면 굉장히 적절한 편이고, 그래서 여러모로 괜찮고요. 그래서 포티스 관심주로 넣어 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장 진단이랑 중간중간 주식 관련 팁, 주식 매매 관련 팁 중간중간 넣어 드렸고요. 그리고 주요한 주식들 메모해 두시면은 분명히 좋을 거고, 좋은 하루 되시고 저녁 잘 마무리 하시고, 또 다시 뵙겠습니다.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